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사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시고 공부만 하시려고 사주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사주 통변을 좀 잘 해보고자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뭐 사주 8글자 보면 그냥 다 쫙 풀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공부도 하고 실전 이제 통변도 하고 하다 보니 나름 저만의 어떤 이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주 풀이하는 순서 또는 저만의 루틴, 매뉴얼, 이렇게 요령이 생기다 보니 그 순서대로 사주를 이렇게 풀어가면 뭐 100%다 풀리지는 않지만 한 80% 이상은 사주가 이렇게 잘 좀 막힘없이 뭐 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방법대로 제가 한번 사주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풀이할 사주는 기사년, 그쵸? 기사년이면 1989년생의 여성분의 사주거든요. 여성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곤명 이렇게 사주 이렇게 풀이나 간명지에 보면 곤명이라고 써 있으면 여성분 사주구나. 반대로 남자다. 남자 사주는 이게 건명입니다. 건. 하늘건자에서.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조금 잘 안 맞죠? 요즘 남녀 평등 시대인데 남자는 하늘 건자에서 하늘이고 여자는 땅 곤자에서 여자는 땅이다. 예전에는 약간 그랬었잖아요. 그쵸? 남자들이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주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거니까 지금도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사주 공부 하시니까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일단은 이 사주를 이제 한번 쭉 보시고, 그쵸? 하나씩 한번 풀이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먼저 저는 사주 이렇게 풀이할 때 뭐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뭐 일간이 중요하다, 일주가 중요하다, 뭐 아니면 뭐 천간의 생극제화가 중요하다, 지지 하평충파이가 중요하다 뭐 하는데, 사주를 볼 때 저는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성품을 먼저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거든요. 이 여성분은 일주가 기축일주입니다. 기축일주.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고자 천천히 하지만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사주풀이 할 때는. 자, 일단은 교육 차원에서 일단 이분은 기토일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토일간. 자, 기토일간이면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그 천간의 심리, 십성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교육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토의 십성 심리 중에 이 겉심리와 이제 속심리를 배웠잖아요. 배운 거를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겉심리는 음간의 겉심리는 경금일간을 기준으로 기토를 바라봤을 때, 그럼 기토가 어떤 거죠? 이게 정인. 그죠? 속심리는 간목일간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기토가 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토의 일간을 갖고 계신 분의 심리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정인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품을 줄 아는 거죠. 받을 복도 있고 엄마 같은 따뜻함도 있고 수용성도 있고 긍정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속심리는 이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이분은 속으로는 이렇게 따박따박, 정제는 이렇게 내가 극하지만 음양이 다른 극하는 거기 때문에 착실함, 시간적인 어떤 안정감, 그렇죠? 그 다음에 꼼꼼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는, 계산도 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속으로는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엄마같이 이렇게 품고 양육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토는 토잖아요. 토가 가지는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성. 그러니까 목화는 양이고 그 다음에 금수는 음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중간대적인 입장. 그래서 어떤 한쪽에 쏠리지 않는, 그리고 기토는 또 인의 예의신 중에 이 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믿을 신. 그러니까 신용이 좀 있겠다. 그렇죠? 신용이 있겠다. 그리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않는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아셔야 되고, 이게 이 여성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쭉 풀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뭐 겉심리, 속심리, 뭐 토는 어떻고 했지만, 이거를 한 3-4초 만에 딱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해야 돼요. 쭉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축이죠. 축은 십성으로는 비견이고, 자, 12운성으로는 이게 묘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견이면서 묘지다. 그러면 일단 기축은 천간도 토고 지지도 토네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통 간요지동이라고, 천간과 지지가 같다. 근데 일반적인 간요지동은 지지가 비견이고요. 비견 또는 겁재 이면서 12운성으로는 이게 십성이고요. 12운성으로는 걸록이나 제왕 지를 깔고 있어야, 그쵸? 깔고 있어야 우리가 오리지널 간요지동이라고 이제 봅니다. 간요지동의 특징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조금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포커페이스가 잘 되지 않는 진솔한,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막무가내 자기 고집, 자존감, 오뚜기, 어떤 그런 뭔가를 이렇게 신강한 겁니다. 그쵸? 사람이 아주 딱 봤을 때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강신약만을 따진다 그러면, 이 간요지동만을 딱 보면 기본적으로 억부용신을 따지기 전에 신강하다. 저 사람은 일단 뿌리가 든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요지동은 어떤 게 이러면 갑인, 복습하는 의미에서 을묘, 병호, 정사. 자, 이제 무는 진과 술이 있죠. 자, 무진, 무술 이렇게 있고, 기토는 기미, 기축이 있죠. 그다음에 경, 신유, 임자, 개해. 이걸 이제 간요지동이라고 하는데, 갑이는 비견이면서 걸록이고, 을묘도 걸록이죠. 병호는 비견이면서 제왕이고, 정사도 제왕. 그렇죠? 경신도 비견이면서 걸록, 신유도 걸록, 임자는 제왕, 개해도 제왕. 그런데 자, 무지는 이게 관대거든요. 무술은 묘지고, 자, 기미도 관대고, 기축도 묘지입니다. 그래서 토일간, 무토나 기토가 진술충미를 깔았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간요지동이긴 한데, 어떤 이 갑이 늘며 병호정사나
경신신유, 임자, 개해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요거를 빼놓고는 엄청 좀 강한 모습이고 제왕이면서 또는 걸록의 어떤 12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강한데 물론 무진도 관대고 기미도 관대라 약하지는 않지만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12운성 아직 강의를 안 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지금 조금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무술이나 이 기축도 간요지동으로서 약하지 않다. 뿌리가 있다. 강하다. 오뚜기 같은 근성도 있고 사람이 조금 이제 일단 간요지동의 의미로만 보면 좀 세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줄 알면 돼요. 일단 간요지동으로서 한번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축토의 물상으로 우리가 보면 축토의 지장간은 개신기잖아요. 그쵸? 개신기. 축, 개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지장간이 개신기인데, 이 축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절, 월로 보면 이 양력 1월이죠. 시간으로는 뭐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서 춥고 어두운 어떤 글자입니다. 양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이제 12신살로는 또 화개살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묘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밝게 드러나면서 막 나대거나 하는 성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또는 양력 1월 추울 때 그 추운 동토의 땅입니다. 추운 동토의 땅이면서 뭔가를 길러내고자 하는 정인의 성향은 있지만 강하긴 하지만 그 환경 자체는, 현실 자체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또 이 신금이 안에 들어있죠. 자, 이 신금은 토생금, 이게 이제 식신이 되고요. 토국수, 이게 이제 편재, 이제 비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12운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신금 자체가 땅 속에, 얼어있는 땅 속에 어떤 자갈 같은 느낌입니다. 자갈. 그쵸? 그래서 뭔가를 잘 길러내고, 겨울에 꽁꽁 얼은 땅, 밤에 어떤 그런 땅에, 그래서 이분 자체 성향은 이런 성향 플러스 조금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조금 이렇게 밝게 발산하거나 화려하게 드러내거나 하는 성향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할 때 딱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가 장하게 뭐 지금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주풀이 할 때는 이걸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쭉 보고, 이분은 기축일주 딱 보면, 간요지동이네? 조금 자기 성격이 있겠네? 고집도 있겠고, 자기 뜻을 잘 굽히지 않겠고, 하지만 이제 자기 속을 잘 또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겠구나. 겉으로는 정인, 속으로는 정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기도 하겠고, 양육하거나 이런 성품인데, 일단은, 보통 좀 강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그쵸? 은근히 강한. 그쵸? 음이잖아요. 그쵸? 음의 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리적, 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토에 갖고 있는 토의 속성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 사주통변을 하려고 공부한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이 성향을 볼 때는 성향 또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걸 읽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볼 때는 물론 이렇게 일주도 보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주 전체 8글자를 봤을 때 없는 글자 또는 많은 글자를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품을 또 유추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없다. 그러면 이분의 화나 목이 글자가 없어요. 목화, 발산하는 그러면 사람이 좀 소극적이고 조금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품을 갖고 있겠고, 이렇게 기축이긴 하지만 목이나 화, 또 특히 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드러내는 성향이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글자 고유의 의미도 우리 읽어주면서 또 예를 들면 많은 글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분이 토가 또 많아. 그러면 비경겁자가 많아서 고집이 아주 세겠구나. 그렇죠? 자기 뜻을 잘 굽히지 않겠구나. 주변에 경쟁심이나 자기 어떤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고집도 있지만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십성에 뭐 무인성인지 무관성인지 재성 혼잡인지 관살 혼잡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에 뭐 쭉 있고 십성이 십성 중에 관성이 없어요. 무관성이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틀에 얽매이거나 어떤 직장생활보다는 프리랜서나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좋겠구나. 직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직장생활하면 좋겠구나. 아니면 무재성이다. 자, 무재성이면 이 사람은 맺고 끊는 게 조금 약하고 마무리가 좀 약하겠구나. 이제 능력이나 계산 능력,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하는 그런 쪽은 좀 약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걸 딱 쭉 보고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을 바로 우리가 읽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글자를 제외하고, 아까 그분은 없는 글자나 없는 십성이 잠깐 바뀌었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사주 처음에 8글자 딱 봤을 때 있는 글자 없는 글자, 있는 십성 없는 십성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십성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주는 요 정도만 읽어주면 되는데, 제가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한 스크린 탁 해가지고 기축일주 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축일주 하면 또 저는 공망도 보거든요. 공망. 자, 기축일주의 공망은 오미공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글자에 다른 연월 시에 오하고 미가 있는지, 공망, 일주 공망이죠.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는지를 요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서, 공망에 갖는 의미는 열심히 해도 좀 잘 안 된다, 잘 안 풀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되게 집착한다,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서 나중에는 그쪽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망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렇게 일지에 진술충미의 토에 지지가 들어가면요, 이 진술충미는 천간에 있는 글자를 임묘시키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축, 자기 임묘지기도 하면서 이 축에 임묘되는 천간의 글자는 경금, 기토가 또 임묘가 되거든요. 축에. 그러면 경기, 정화도 임묘되죠. 기토 일간으로 정화는 편인이 되죠. 편인도 임묘시키는 어떤 자체에 임묘시키고, 경금은 상관이죠. 상관도 임묘시키는구나. 여기서 뭘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축, 진술충미에 들어오면, 일지에 있으면 이것들을 임묘시키는 어떤 글자구나. 그리고 일지뿐만 아니라 월지나 이런 것도 그걸 우리가 탁 한번 머리 한번 상기를 탁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들도 뭐 진술충미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기축일주다. 기축일주인데, 이제 이분이 월지가 뭐냐, 월지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 자, 이분이 묘월에 태어났다. 자, 묘월에 태어났으면 이게 비견이고요. 네, 묘. 이게 편관. 기묘는 병지죠. 자, 이분이 월지가 편관이다. 월지가 편관이면 이건 쉽지 않겠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편관의 어떤 세상입니다. 편관은 힘든 거죠. 이분의 삶 자체는 어떤 편관적인 삶을 베이스로 환경이, 부모의 환경이든 내 직업적인 환경이든 살아가는 환경이 편관의 환경이고, 병지를 또 깔고 있네요. 좀 마음 아픈 사람들, 내가 뭔가 케어를 해야 되고 나도 좀 아파봤고, 그쵸? 그래서 묘하고 병을 깔고 있으니까 기운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관을 월지에 깔고 있으면 뭘 봐야 되느냐? 편관의 제화삼법. 그러니까 편관이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 묘는 지장간이 갑을이잖아요. 천간으로 을목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을목이 투관하면은 이건 편관격입니다. 편관격.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편관을 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의 정말 어떤 절체절명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간으로 투관이 됐냐 안 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월지는 그 자체로도, 묘는 왕지잖아요. 왕지는 그 자체로도 그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관격입니다. 편관격. 천간에 뭐 간목이나 을목이 투관하면 뭐 관살혼잡, 그쵸? 정관격이 될 수도 있고 뭐 편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격이 됩니다. 관격이 돼서 이렇게 편관격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편관격은 이게 흉신이잖아요. 흉신은 역용을 해야 됩니다. 역용.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제압을 하든지 소통을 시키든지 합해서 조금 약화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화삼법 뭐가 있죠? 양인합살, 겁재로서 합살한다. 그렇죠? 이 첫 번째는 식신제살. 식신으로서 제살한다. 양인, 겁재로서 합살한다. 3번 살, 인소통, 인성으로서 소통시킨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세상을, 이 편관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의미는 뭐 앞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천간을 딱 보니까 이분이 시는 개수고요. 년은 기토. 자, 딱 보니까 월이 이렇게 정화입니다. 정화. 그러면 십성을 한번 적어볼까요? 너네를 좀 지워보고, 이게 편재, 일간, 이게 편인, 비견. 자, 그럼 뭐가 있죠? 자,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쵸? 이 소통시켜주는 인자를, 편인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극 토로 기토를 편관으로 치지만, 그쵸? 목생화, 화생토에서 편관 편인이지만 좀 조건적인 살인 상생을 하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분은 기사년생이에요. 기사년 89년생. 자, 89년생. 그러면 옆에 또 편관 옆에 정인이 붙어 있네. 정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살인소통은 제대로 하겠구나. 기사는 또 제왕. 그쵸? 이게 또 약한 정인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딱 시를 보니까 계유시다. 계유는 식신. 자,
장생이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이제 딱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 중에 뭐 다 갖췄죠? 그쵸? 뭐 목 초록색 있고, 화 빨간색 있고, 토 노란색 있고, 금 흰색 있고, 수 검정색 있고, 그럼 오행은 어쨌든 다 갖춘 상태에서 토가 좀 강하구나. 토가 좀 강하구나. 자, 이때 이 사주를 신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신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 뭐 편관하고 편재 식신도 비슷하고 뭐 비견, 그쵸? 정인, 편인, 비견 있어서 이런 사주를 갖고 신강신약을 따져서 뭐 목이 용신이냐 화가 용신이냐 따지기가 힘든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보면 또 너무 쏠려 있으면 이건 너무 신강하고 너무 신약하니까 종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풀다 보면 자충수를 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강신약 관법은 조금 배제를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사주다. 자, 그럼 이분이 이제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편관이 이렇게 있고, 그쵸? 사유축, 그쵸? 이 금, 삼합 을 원국에서 이루고 있네요. 사유축이면 금이니까 이게 이제 식상의 상하 삼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사유축이 있고 중간에 묘가 있네. 편관. 식상이 강하니까 이 편관을 능히 극복하고 제압할 수가 있겠구나. 그쵸? 이렇게 식상으로 이 편관 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니까 능히 편관을 제압할 수 있겠구나. 그쵸? 그것도 삼합으로서 여러 사람들하고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합으로서. 자, 이분이 지금 89년생이면 지금 이제 33, 그쵸? 학군나로 33세 됐는데, 이분은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여러분들은 맞춰보십시오. 어떤 성향이 좀 강할까요? 일단은 이분의 직업성은 이 편인이, 그쵸? 정편인이 있어서 일단 공부를 하는 사주고, 그리고 정화가 천간에 투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뭐 편재가 편인을 제극인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문과보다는 이과 계열이다. 왜냐면 정화는 문명의 불이고, 문명의 불이면서 어떤 특수한 학문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이과 계열, 이과나 공학 계열이 적성에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견도 있죠. 비견. 그래서 어떤 경쟁심도 있고, 재성, 현재를 또 갖고 있으니까 판단 능력도 뛰어나고, 맞다,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식신. 그러니까 식신이 어떤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주, 펼침, 교육, 이런 것들로 이분은 이제 교육 쪽도 잘 맞습니다. 교육으로서 어떤 힘든 거를 제압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교육도 뭐 좋고, 이분이 이과나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또 어떤 이 악을 세력으로 물리치는 뭐 법무나 검찰 뭐 이런 쪽도 가능하지 않겠나, 경찰이나. 그쵸? 근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이과 공학 계열이고 이분은 약대를 나왔답니다. 약대.
아, 약대 나왔다니까 제가 탁 알겠더라고요. 아, 왜 약대가 참 잘 맞다. 왜냐면 이 편관의 병지, 아픈 어떤 이런 사회적인 것을 여러 사람들하고 사유축 삼합으로 이 식상으로 편관을 제압하는 사주다. 그래서 이분이 약대를 나와서 약사를 그 개인 약국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뭐 우리가 식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쪽에 맞을까요? 여러분들? 개인 약국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식약청이나 그런 데서 연구직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제약회사 같은 데서 연구직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 졸업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대로 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축토의 물상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반복, 탕화, 그렇죠? 어떤 이런 이 반복은 축은 또 이 소잖아요.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반복, 그리고 탕화, 그리고 안전 관련 한밤중에 또 우리가 이것저것 살펴야 되니까 안전도 해야 되고 축토는 오축, 그렇죠? 인축, 축인호, 이게 이제 탕화의 글자입니다. 탕화. 말 그대로 약탕에다가 우리가 약을 다리는 어떤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렇죠? 이 질그릇에 불을 떼서, 나무로 불을 떼서 약을 다리는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이분이 사주대로 약대를 잘 나와서 어떤 식품,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의 어떤 연구직이든, 또 축토는 이게 밤에 연구의 어떤 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쪽에 이분이 직업적으로 갖고 계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사주대로 잘 어떤 모습대로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왜 사주를 보러 왔을까? 잘 사주대로 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나신 분이 이제 남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남자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의 이제 대운을 보니까, 대운은 제가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여러분 대운 진행되는 거는 아시죠? 다. 대운은 월주에서 시작합니다. 월주인데 여자면 이 천간, 그죠? 연간이 음이다 그러면 순행을 해요. 그러니까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이렇게 쭉 나가고, 만약에 이 연간이 기사가 아니라 무진이다, 무토 양간이다 그러면 역행을 합니다. 자, 정묘가 아니고 정묘 전에 이제 뭐 병인, 그쵸? 병인, 을축, 뭐 갑자 이렇게 식으로 거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분 여자분이 음간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분이 만약에 남자분이었다 그러면 역행을 하는구나. 정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병인, 자, 병인, 을축, 갑자, 뭐 개해, 임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행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플에 보면 이렇게 뭐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원리는 여러분들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분의 대운이 이대운이네요. 이대운. 그러니까 12,
22, 32, 42, 52.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신미대운에 여러분 이분이 이제 살고 계신데, 자, 신미는 이제 비견, 그쵸? 신금은 토생, 금, 식신. 자, 신미대운에 이제 이분이 들어와 계시고, 이분이 결혼을 이제 경호대운에 하셨어요. 경호대운에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남자분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이 자, 경호대운의 기해년. 자, 기해년이면 2019년이죠. 2019년이면 이게 비견. 해수가 이제 이게 정제입니다. 그렇죠? 정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2019년도에 비견을 이제 뭐 경쟁 신문해서 해수가 해묘 합을 합니다. 정제가, 그쵸? 요 편관은 또 남자의 기운이니까 해묘 합을 하면서 재생살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생살.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자분하고 이제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9년 31세에 결혼을 하신 거죠. 지금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대운에 들어오면서 이 대운이 바뀌면서 충미충으로 배우자궁하고 일지충을 일으키니까 배우자궁에 뭔가 변동이나 변화,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리고 식신은, 그쵸? 식신은 안 그래도 이분이 자기 식상으로 편관을 제압을 해서 남자도 웬만한 남자 아니면은 잘 거들떠도 안 봤는데, 같은 식약청에 근무하는 동료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같은 회사에 있는 어떤 다른 여성분하고 이렇게 조금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식신은 관성을 치잖아요. 그쵸? 식극관, 식신자살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는 남자 기운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1년 신축년이 들어온 겁니다. 신축년, 식신, 편관, 못 살겠죠? 축, 비견. 안 그래도 이제 축토, 또 대운과 또 세운이 충미충을 또 같이 이렇게 강하게 일으키다 보니 배우자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올해 7월이 을미월이었거든요. 을미. 그러니까 충미충, 또 제대로 또 충미충. 배우자궁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을목, 편관. 이혼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어쨌든 이 편관이 천간으로 올라오면서 이 7월 달에 이제 뭐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사주 전체적으로는 이분이 뭐 하는 직업성이나 좋았는데, 어쨌든 이 대운하고 세운을 비껴갈 수가 없었고, 어떤 이렇게 충을 맞고 뭐 재생살 기운도 막 들어오고 하니까, 재생살은 뭐죠?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 별로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어쨌든 대운과 세운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사주의 어떤 이 풀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주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기분 좋아서 나 잘 나간다, 너 더 잘 나가냐, 이런 것 때문에 사주 보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을 때, 내 인생 왜 이럴까, 아니면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팔리냐 안 팔리냐, 뭐 이런 걸 이제 궁금하고 조금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주 보러 오시다 보니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사주를 풀든 뭐 하든 어쨌든 조금 결론은 이 좀 밝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이 사주풀이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 순서, 자기만의 어떤 순서를 한번 정해서 사주풀이를 좀 해보셔라. 제가 이제 사주풀이 하면서 뭐 다른 내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십성하고 합하고 이렇게 천간 어떤 그런 걸 위주로 풀었고, 여기 신살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장생, 이게 이제 뭐 장생이니까, 그쵸? 기후가 장생이니까 이분 하는 일은 뭐 잘 됩니다. 잘 되고 일은 뭐 좋지만, 남자 관계가 너무, 또 남자가 바람핀 이유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능력자고 식신으로 남자를 딱 이렇게 가둬가지고 꼼짝마 하니까 남자도 답답했겠죠. 너무 똑똑하고, 그쵸? 잘나신 분이라. 그 다음에 척 보면 압니다. 편관의 편인, 편재, 그 다음에 이분은 시상유리 편재격이라고 해서 이 축토의 개신기에서 이 편재가 이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 판단 능력이나 뭔가 이렇게 이제 능력이나 뭐 이렇게 탁 보면은 바로바로, 그 다음에 이 또 수의 개수의 어떤 마지막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판단력이니까 아주 똑똑하신 분이라 웬만한 거는 그냥 못 넘어가는 또 성격이기도 해서 자기 이제 사주대로 사시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릴렉스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